당신의 하루, 곁에서 함께 걷는 언더의 라디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매년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또 하나 이겨냈어. 진짜 어른이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처음 그걸 느꼈을 때가 고등학생 때쯤이었어요. 집에 이제 우환이 나서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모두가 힘든 때 나는 이제 좀 내 감정을 추스리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야 된다. 좀 억지로 웃을 줄도 알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처음으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0살이 넘었을 땐 이별을 겪고, 그때 한창 연애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 이별에 점차 이제 무뎌지면서 이런 것도 이겨냈구나, 이제 진짜 또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후로도 매년 거의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스스로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이제 그 어른이 되는 걸 갱신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도 이 스스로가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나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구나 라고 멋있게 얘기해놓고, 이런 얘기를 내가 내 입으로 뱉을 때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이제 속으로 은큼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인생에 관한 멋진 시 한 편 들려드릴게요. 인생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 젊음을 내어주고 당신이 받은 것. 이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마음. 그러니 그대여, 늙는 것 서러워 마시오. 젊을 때 그대는 그저 아름다웠소. 나이 든 그대는 한마디 한마디가 눈이 부시오. 그러니 그대여, 늙는 것 서러워 마시오. 날카롭던 그대의 눈빛, 바쁘게 움직이던 몸, 온화한 미소로 천천히 다가오니 그대를 보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오. 그러니 그대여, 늙는 것 서러워 마시오. 최근에 형들 동생들을 보는데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조금은 서럽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만나는 사람들이 참 이쁘게 늙은 것이 젊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축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 한 편 써봤습니다. 우리 늙는 것 아쉬워하지 맙시다. 또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니. 시인 김재현. 김재현 작가의 서러워 마시오 입니다. 참고 살아야 어른일까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걸 웃으며 넘기고 잘 참았다는 동료들의 격려를 받으면 그게 어른이 된 걸까요? 훗날 스스로의 감정에 더 솔직하지 못해서 지난날에 소리 높여 자신을 표현하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하는 날이 오진 않을까요?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참음으로써 실제로 모든 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 스스로도 옳은 결정을 했다고 평생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과거 혹은 내가 겪어왔던 내 모습들을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후회가 남는다면 뭐 지금부터 바뀌면 되는 거죠. 아무리 늦었다 해도 우리에겐 아직 내일이 남아있으니까요.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을 꽤 일찍 했어. 이 친구가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사고를 친 거죠. 사고를. 마음이 급했나 봐. 둘이서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확 크는 걸 보니까 실제로 지금 애들이 12살이에요. 12살. 20살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가끔 얘들을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시간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용돈 달라 그러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최근엔 제가 좀 피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연포탕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놈이 갑자기 후회가 된대. 아니 너무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자기 인생을 못 즐겼다고 생각을 하나? 그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커서 건강하게 그래도 별탈 없이 지내는 그 범사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니냐 했더니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결혼을 일찍 하고 이런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철없이 정신없이 결혼해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아름답지만 그 어린 나이에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 장인어른 되시는 분은 아예 그 둘 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아이 진짜 한 몇 년은 얼굴도 못 보고 그랬대. 지금은 안 그러신다는데 이해가 되지. 사실은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열불 터지죠. 와이프는 제 친구보다 심지어 1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살아가는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아이들 생각해서 굳은 일 험한 일 쉬지도 못하고 부부가 서로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뭐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날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보니까 이 프로포즈할 타이밍을 놓쳤대요. 뭐 막상 한번 놓친 그 상황을 뭐 다시 하려고 생각하니 또 이게 마음처럼 뭐 쉽게 안 된다나. 이제 뭐 그렇게 그 달달한 마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미안한 마음에 하는 거니까 느낌이 안 산다는 거지 뭐. 그것도 핑계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또.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후회할 줄 아는 그 마음 자체로도 제 친구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른으로 부를 수 있는 나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되게 많이 따지죠 사실은. 사실 근데 그게 나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릴 적 어른 같던 사람은 평생 어른 같아 보이고 반대인 사람은 진짜 평생 아이처럼 보이고 이거 정말입니다. 진짜로 주위에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여튼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죠. 세상은 아이랑 어른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 같아 보이는 사람과 어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눈 떠 바라보는 태양. 눈이 부시다. 사람들은 알까? 저 태양 빛나기 위해 그토록 뜨겁게 제 몸을 불태운다는 사실. 아침에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빛. 따뜻하고 포근하다. 사람들은 알까? 저 태양 따뜻함 위에 그토록 뜨겁게 제 몸을 불태운다는 사실. 눈이 부신 사람이고파 따뜻한 사람이고파 항상 원하지만
정작 자기 몸은 그을림 하나 두려워 태우지 않는 태양은 고사하고 난로 하나 될 수 없는 당신과 나. 마음에서 시작해 몸 전체 불에 타 누군가에게 눈이 부시게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그런 태양이고 싶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에 비친 해가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 순간 누군가의 저토록 눈이 부시고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을 보고 눈이 부시다, 따뜻하다만 생각하지 오늘도 자기 몸을 뜨겁게 불태우며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나 많이 하고 듣던 말인데 누구누구처럼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겪고 싶어요 라는 말은 못 들어본 듯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태우고 있겠죠. 뭐 그들 중 누군가는 언젠가는 빛을 발하고 그들 중 누군가는 언젠간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하지만 빛을 발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할지라도 따뜻함을 주지 않고 그대로 식어버릴지라도 무언가를 목표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불태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언가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그대로 식어버리고 그대로 불타 사라질지라도 한 번쯤 불타올랐단 것만으로도 그대들은 눈이 부신 존재들입니다. 나 역시 그대들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김재현 올림. 누구누구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 많이 하고 듣던 말인데 진짜 누구누구처럼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겪고 싶어요 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최근 몇 달 전부터 좋아하고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김지훈 작가님의 참 소중한 너라서 이 책을 제가 첫 낭독을 했었어요. 작가님께서 이제 감사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읽고 있는데 진짜 짧은 한 문장이 이게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이 한마디가 뭔가 내 모든 기분을 좀 대변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디에 써도 괜찮은 말이야 진짜. 좋은 것에 써도 부정적으로 써도 그냥 말끝마다 대답할 때 써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막 혼났어. 똑바로 안 해? 언더? 뭐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했다가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칭찬받을 때도 너무 잘했어 최고야 이럴 때 뭘요? 사람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만한 고통을 감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력의 차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그래요. 그 단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것에 대한 결과만 바라보면 자기 스스로 타인을 평가하는데 점점 익숙해지죠. 어쩌면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데 남들은 뛰어가는 것 같고 별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아니 저걸 정말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이런 거 제가 좀 유튜브 준비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보면서도 아니 사람들이 이런 걸 왜 봐? 근데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못돼 처먹었죠 저도. 자, 또 나옵니다. 사람은 그래요. 예. 자, 정정할게요. 저만 그래요. 예. 뭐 바꾸면 언더는 그래요가 되겠네요. 네. 사람이란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뭐 장르가 아니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정말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정말. 일단 뭐 단편적으로 이런 제작이라든지 진행을 저도 해보고 컨텐츠 같은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어 보니까 멀리서 그냥 바라보면서 에이 저거 내 취향 아닌데 저게 뭐가 재밌다고 사람들이 좋아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피나는 노력을 했겠구나. 정말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급물살처럼 빨라져요. 그런데 어찌 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치고 나가는 것 같고 아는 사람은 좋은 차를 이번에 새로 뽑았대. 내 차는 오래돼서 시동만 걸면 탱크 소리가 나는데 내가 눈길도 안 주던 고등학교 동창 영미 이 기집애는 갑자기 엄청 잘난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시집을 간다니까 막 눈꼴이 시려. 나한테 맨날 꼬장 부리는 김 과장은 회사에서 꼰대처럼 행동하는데 일 잘한다고 위에서 좋아해.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인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타인이랑 비교하는 것을 냉정하게 완전 떨쳐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또 하지만 조금 덜어내고 어렵고 밉고 불편한 것들이라도 저렇게 되기까지 스스로가 무언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을 뭐 처음엔 힘들겠지만 조금씩 억지로라도 가져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사실은 진짜로. 당장 눈앞의 결과와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어도 그럴수록 우리가 불타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를 인정하고 스스로 밝게 빛나는 저 태양처럼 커다란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앞선 시에도 써져 있죠. 행여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멸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멋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스스로가 노력한다는 게 우리도 또 다른 태양이 될 수 있다는 게 멋지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아우, 김지훈 작가님 천재 같아. 덕찬이 보면 참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느껴져. 그것만으로도 넌 멋진 놈이니까 결과야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라. 최근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소중한 사람들도 떠나고 이제 그걸 알고 저한테 좋은 시를 써주신 김재현 작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분이 지금 이천에 계신데 그 쌀밥 정식 얻어먹으러 조만간 내려가야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산다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글도 써주셨고 이제 뭐 내려가서 제가 산다 그러면 어린 놈이 놀러 와가지고 형 앞에서 지갑 연다고 상욕을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글도 마음도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거랑 별개로 입이 좀 거치십니다. 매력적인 분이에요. 자, 언더의 라디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